어,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화성 궤양에 했었다면 오늘은 구토에 적용하는 항구토제가 어떤 작용 기전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사제 완화제라고 해서 설사를 멈출 때 쓰는 약이 지사제죠. 그 다음에 변비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줄 때 쓰는 게 완화제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작용 기전, 임상, 응용, 부작용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뭔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장 관련 증상들은 설사 또는 변비 이렇게 둘 다 오락가락 나타날 수도 있고, 한쪽이 설사로만 나타나는 또는 변비로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사제 완화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장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과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데, 항염증 제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약물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토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구토 중추를 건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방법은 알고 계시죠? 바이세랄 어페런트라고 해서 위가 자극되거나 파랭스 인두, 입인두 부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구토 반응을 유도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비세랄 어페런트를 자극을 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3 수용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관계돼서 구토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미팅 센터에서 구토 중추가 뇌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H1 히스타민 또는 무스카린 또는 유로키닌 또는 세로토닌 이런 수용체들이 관계해서 구토 반응들을 일으키는 데 작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구토 중추는 멀미 반응이라고 그래서요. 전정기관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흔들리면 그것들로 인한 어지럼증, 멀미 증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이제 멀미, 모션 시크니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H1 수용체 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항구토제는 주로 이제 케모 리셉터 트리거 존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항암제가 이런 일들을 자주 많이 일으킵니다. 항암제 투여받는 분들의 거의 40% 정도가 구토 반응이 일어날 정도이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BBB 바깥쪽에 있거든요. 케모 리셉터 트리거 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CTG를 자극을 하게 되면 구토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관계하는 수용체들이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 수용체들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주로 항구토 작용, 즉 항암제에 의한 구토 반응들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제제들은 세로토닌 수용체와 관계 있거나 도파민 수용체와 관계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됩니다.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10에서 40% 환자에서 구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쪽 그림을 보게 되면 항암제별로 구토에 대한 가능성들이 어떤 것들은 강한 녀석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중간 녀석들, 어떤 것들은 좀 마일드한 녀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구토가 좀 심각한 편에 있고요. 또 독소루비신, 뭐 여러분들이 항암제 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마일드한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플로로우라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마일드한 구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를 어떤 걸 쓰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게 구토 반응들이 얼마큼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 추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구토 반응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비슷한 효과,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지만 구토의 그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항암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CTG는 BBB 밖에 있어서 뭐 블러드 브레인 베리를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는가에 따른 영향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하는 그 녀석들이 세로토닌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 이런 것들이 관계하고 있어서 그런 그 항구토제들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많은 항구토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항구토 작용의 액티비티 측면을 보게 되면 요 세 가지 부류 것들이 이제 가장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온단세트론, 이 녀석이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고요. 그 왜 그 항구토 작용의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중간 정도 작용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덱사메타손이 있습니다. 그 기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기침과 관계된 것들을 차단해서 그러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 두 가지를 그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온단세트론하고 덱사메타손이요. 병용 처리를 해서 그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덱사메타손하고 온단세토론을 병용 처리했을 때 가장 그 좋은 리스판스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약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효가 조금 미흡한 측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온단세토론 이런 것들을 항구토에 대한 것들로 썼을 때 약가가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항암제 투여를 받기 위해서 드려야 될 약가, 항암제 그 치료를 위해서 또 일정 시간 입원해야 될 약가, 그리고 오랜 기간 항암제 투여를 받아야 되는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도 이제 경제적 부담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약가가 높은 것을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들한테는 적절하게 항구토 작용을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약가가 조금 저렴한 다른 그 항구토제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부에서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화제인데요. 그 변비를 조금 억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화제는 그 정확하게 약으로 나와 있는 형태들은 그 루비프로스톤 정도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시켜서 약이라기보다는 변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제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부피 형성을 시켜서 변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을 그 배출하기가 조금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기울이라든가 차전자 피 해가지고 소화는 잘 안 되지만 부피를 키울 수 있는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염료 및 삼투성 완화제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있죠. 이것들은 대장 안으로 그 물 같은 것들을 그 더 많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삼투 성을 조금 키워서 그걸 완화시키는 평형 상태를 맞추려고 그곳으로 이제 물 같은 것들 유입을 시켜서 계속 그 변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들은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그 대장을 좀 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리 저녁 때 이것을 드시고 대장을 충분히 비운 다음에 대장 내시경 하러 오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드는 것들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것들이 포함된 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내시경 받을 때 그 대장을 비우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것들은 염료 및 삼투성 완화제 중에서도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런 녀석들이 있다 라는 측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알로에나 센나 이런 것처럼 그 위장관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운동성들을 이제 갖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을 줘서 변을 조금 더 그 연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변비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 루비프로스톤이라고 해서 염소 통로 활성화를 시켜서 체액 분비를 그 삼투성 완화제가 나타나는 현상처럼 체액 분비를 많이 시켜서 변비를 해소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존성하고 그 내성 이런 것들이 루비프로스톤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적어서 그 만성 변비 또는 과민성 변비 이런 치료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완화제의 그 작용 기전들을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삼투 완화제들은 이런 식으로 삼투압 차이들을 이용해서 물이 대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피 형성 벌크를 키우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내서 변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을 써서 또는 덕후세이트 같은 걸 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연하게 만든 소프트너 작용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의 너버 시스템들을 조금 자극을 해서 좀 더 장 운동을 활력을 갖게 하는 방법들로 처리하는 것들이 완화제가 갖고 있는 기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삼투성 완화제, 이 중에서 그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라고 하는 것들이 장을 비울 때 그 사전 처리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극성 완화제를 쓰면 그 문제가 습관화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근육에 갖고 있는 그 신경총에 있는 부분의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더 이상 이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무력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자극성 완화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롱텀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지사제인데요. 그 뭐 재밌는 이야기 중에 보통 그 설사약이라는 표현으로 너무 많이 써서 한국에서는요, 중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약국에 가서 설사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약사분이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높은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좀 정확한 표현은 지사제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들은 조금 익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설사를 조금 억제하는 약이 지사제이고요. 지사제에 사용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장운동을 억제하는 것들이 설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곳에 쓰는 것들이 로페라마이드가 대표적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지사제를 달라고 약국에서 하게 되면 로페라마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지사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장근육 신경총에 있는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작용을 해서 그 항문 관략근도 수축을 하고 연동운동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장운동 자체를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 BBB 통과는 못하고요. 그 비교적 장근육에 있는 신경총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습관성도 별로 없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품으로 판매하는 상황이고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분이나 전해질 분비를 억제를 하고 흡수를 촉진 시키는 측면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흡착제. 이 경우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보통 그 약물이나 독성 물질을 중독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설사를 억제를 시키려고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카롤린이라든가 또는 펙틴 뭐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고, 문제는 다른 약물을 흡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약물하고 병용을 할 때는 약물을 투여한 이후에 두세 시간 이후에 이 흡착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흡착제를 사용을 해야지, 약물하고 같이 쓰거나 간격을 조금 넉넉하게 두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투여한 약물까지도 흡착을 해서 별도로 원하는 치료 때문에 썼던 약물들이 효과를 못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라고 약자로 부르죠. 만성 복통이 그 증상의 일부이고, 그리고 대장 습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습관 변화에 변비가 우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IBS-C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사가 우세한 것은 IBS-D, 변비하고 설사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S-C에는 당연히 지사 완화제와 관련된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IBS-D에서는 지사제와 관련된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그래서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IBD라고 해서 장에 이제 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매개성 위장관 염증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형태의 아형 질환들이 있는데, 하나는 클론 디지즈 CD로 약자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궤양대장염이라고 해서 UC로 약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하고 같게 클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소장, 대장 여러 군데의 염증 병소를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클론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서러티브 콜라이티스라고 하는 것들은 직장부터 마지막 대장 끝부터 직장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궤양 대장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엔세이드 계통의 약들을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미노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좀 독특하게 소염 및 면역 억제 작용을 하는 녀석을 쓸 수 있고,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설퍼살라진 같이 5 아미노사이실릭 애시드,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아스피린하고 이제 유사한 물질인 거고요. 이것으로 분해돼서 소염작용을 하게 되고, 그 마살라진 같은 경우도 5아미노 사리실릭 애시드 형태로 되어 있고, 오살라진 같은 경우도 5아미노 애실릭 아미노 살리실릭 애시드의 그 결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두 다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산을 억제를 해서 소염 또는 면역 억제 작용 같은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가장 초창기 대표적인 물질이었죠. 이 녀석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골다공증, 녹내장 뭐 등등등의 부작용들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시스테미컬리하게 적용하는 것들은 약간 부담들이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CD라든가 UC, 클론 디지즈라든가 궤양 대장염 같은 경우에 좌약이나 또는 관장의 형태로 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항염 작용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포레드니솔론이라든가 브레소나이드 같은 경우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론 디지즈라든가 궤양 대장염 같은 것들이 심한 그 환자들한테는 아예 그냥 면역 억제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게 됩니다. 고농도로 쓰게 되면 그 항암의 특성들까지 가질 수 있는 그 항대사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고요. 전부 다 그 내부에 있는 원래 물질의 유도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퓨린 유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6-모르캡토 퓨린도 있고요. 피리미딘 유사체로 되어 있는 아자치오피린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심한 그 장염증에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소화성 궤양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구토와 관계되어 있는, 그 다음에 변비, 설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에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생각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제는 변비를 조금 도와주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의 약들이죠. 제제들이죠. 여기에 대한 작용 기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운동을 자극할 수도 있고, 변을 팽창시키는 상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염류 및 삼투성 같은 걸 줘서 장에 이제 물들이 잔뜩 쏟아지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변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중에서 삼투작용으로 장내 수분의 저류를 일으켜서 장을 결국에는 팽창을 시키고 장운동을 증가시켜서 이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2-3시간마다 배변을 일으키는 작용들을 해서 대장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비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조작 준비를 위해서 장 세척액으로 전날에 이것들을 드시고 오시라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죠. 어떤 것들은 100ml 정도를 줘서 소액을 줘서 한꺼번에 이제 하는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조금 용량이 많은 것들을 나눠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장세척을 하도록 공고를 받습니다.
이게 뭐 보통 건강검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화제의 작용 기전 중에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지 한 번쯤 정리를 하시라고 문제를 내봤고,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